2번으로 갈게요. 자,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갈무당 입종의 아들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7년간 몸과 마음을 다해 나라를 다스렸다. 멀리 말을 달려 서쪽으로는 한강유역을 차지하였고 북쪽으로는 함흥평야까지 이르렀다. 이제 몸이 이미 늙었으니 부처님을 받들고 마음을 닦으며 나의 노고를 쉬게 하려 한다. 자, 일단 힌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왕인지.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힌트가 딱 나오는 게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함흥평야까지 이르렀다. 자, 서쪽으로는 한강 유역을 차지했대요. 그럼 여기 나라는 동쪽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달려서 한강 유역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함흥평야까지 갔고 그러면 신라의 왕이라는 얘기고 신라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함흥평야를 차지했으면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로 찾으실 건 서쪽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했고 북쪽으로 함흥평야를 점령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아, 나는 진흥왕이구나. 나는 6세기 진흥왕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6세기 진흥왕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봅시다. 자, 1번에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자, 연호. 연호라는 건 연도를 기념할 때 어떤 왕의 뭐 큰 행사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일들을 기념할 때 그 연도에 붙이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진흥왕 때의 연호는 개국, 대창, 그 다음에 홍제의 연호를 사용했죠. 자, 개국, 대창, 홍제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개국, 대창, 홍대 이렇게 연호를 여러 개 사용했잖아요. 보통은 연호를 한 개씩 사용하는데 이렇게 2개, 뭐 3개 이렇게 사용하는 왕들이 있어요. 이런 왕들은 뭔가 좀 업적이 많은 왕들이에요. 보통은 한 개씩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신라에서 연호를 처음 사용한 왕은 법흥왕이에요. 진흥왕 전에 법흥왕이 연호를 처음 사용하죠. 자, 어쨌든 개국, 대창, 홍제 이런 여러 가지 연호를 사용했고 자,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고구려 승려 해량을 맞아 불교 교단을 정비했다. 자, 고구려에서 해량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해량으로 하여금 국통으로 삼았죠. 그래서 불교를 정비하도록 한 거예요. 자, 말하자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를 좀 늦게 받아들였어요. 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건 5세기 놀지왕 때. 하지만 불교는 들어왔지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공인을 안 해줬죠. 자, 왜냐하면 귀족들이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들의 반대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다가 법흥왕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2차 돈의 순교에 의해서 이제 불교를 정식적으로 믿어도 된다. 공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인을 받는데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불교 수용이 늦은 나라는 당연히 신라죠. 하지만 신라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엄청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심취하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불교가. 그래가지고 불교는 늦게 받아들였는데 나는 불교가 너무 좋은데 불교를 빨리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도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고구려나 백제처럼 이렇게 먼저 발전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승려를 스카우트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승려에게 교단을 맡겼어요. 국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스님 중에 가장 우두머리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딱 맡기고 그 사람한테 당신이 주통, 군통 이제 그 밑에 있는 승려들을 임명해서 불교 교단을 정비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자, 해량 어느 나라에서 데려왔어요? 고구려에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불교를 정비한 시기가 언제냐? 진흥왕 때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거칠부로 하여금 신집을 저술하게 하였다. 자, 역사를 편찬해요. 보통 삼국시대에서 역사 편찬이 나타난 시기는 제일 그래도 그 나라가 좀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이럴 때 역사가 편찬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역사 편찬에서 현존하지는 않아요. 한 권도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누가 썼는지 어느 왕 때 썼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삼국의 역사 편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 초기에 유기백권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었어요. 고구려 초기에. 그러다가 이거를 신집 5권으로 정리를 새로 했어요. 신집 5권으로 이문진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정리를 했는데 영양왕 때. 자, 영양왕이면 6세기 말에서 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역사 편찬이 이제 초기에 했다가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보통 제가 제일 잘 나갈 때 역사 편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구려에서는 제일 잘 나갈 때가 뭐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인데 그때 역사 편찬을 한 건 아니고 그 뒤에 왕들 중에서 좀 잘 나갈 때예요. 그래서 영양왕도 꽤 업적이 많은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뭐 할만하다. 그래서 역사 편찬은 유기 100권, 신집 5권이 있고 자, 백제로 한번 가봅시다. 백제는 고흥의 서기. 그래서 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되는데 자, 고흥을 통해서 역사책을 편찬한 시기가 백제에서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그럼 백제에서 제일 잘 나갈 때가 근초고왕, 전성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초고왕 때 제일 잘 나갈 때 역사를 편찬했고 신라 같은 경우는 자, 국사, 거칠부의 국사. 자, 거칠부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했고 진흥왕 때. 그래서 근초고왕이나 진흥왕 때는 전성기니까 제일 잘 나갈 때 역사를 편찬한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후반기 중에서는 잘 나갈 때 예, 그때가 영양왕이에요. 그래서 다 괜찮을 때 좀 역사가 그 나라들의 발전이 좀 괜찮을 때 역사를 편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문 다시 볼게요. 거칠부로 하여금 진흥왕 때 신집을 만든 게 아니고 신집은 고구려 거고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했구나.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 예, 3번이 틀린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맞아요. 화랑도를 개편하게 된다.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고 했는데 화랑도는 원래 원화였어요. 원화. 여자아이들. 그래서 여자 청소년들을 이제 이렇게 조직, 말하자면 모임이죠.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만들어서 얘네들끼리 서로 길쌈대회도 하고 이렇게 경쟁하도록 만든 그런 체제가 원화였는데 그 집단과 집단 사이에 서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막 유혈 사태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자, 그래서 이 원화, 여자아이들로 했던 이 원화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랑으로 새로 개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진우광 때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잖아요. 영토도 넓히고 하니까 이 화랑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전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삼국통일 전쟁에 직접 화랑이 참여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화랑도 개편도 맞는 설명. 그래서 이 중에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3번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우리 역사 편찬 한번 정리 다시 해봤으니까 각 나라별로 이렇게 역사 편찬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시다. 발해에서 일어난 일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볼까요? 장문유가 당의 산둥지방 등주를 공격하였다. 자, 장문유가 당의 산둥반도 등조를 공격했는데 이거는 무왕 때. 그래서 당과 신라와 사이가 좀 안 좋았었던 시대가 무왕 8세기 전반기고요. 자, 발해의 왕은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발해의 왕은 대조영이 고왕, 그 다음에 대무예가 무왕, 대흠무가 문왕, 그 다음에 대인수가 선왕. 그래서 발해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 이렇게 4명이 있어요. 발해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잘 나오는 왕이 4명인데 고왕은 대조영이에요. 첫 번째 왕. 그래서 고왕이 1대 왕이고 자, 그 다음에 무왕이 2대 왕이고 8세기 전반, 그 다음에 문왕이 3대 왕이에요. 8세기 후반. 그리고 선왕이 10대 왕이면서 전성기 때 왕이에요. 9세기. 그래서 이 고왕은 7세기 후반, 무왕은 8세기 전반, 문왕은 8세기 후반, 그리고 선왕은 9세기. 그래서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왕들이 이 왕들이어서 여러분은 이 왕의 업적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지문에 나온 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장문유가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를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게 무왕 때죠. 왜냐하면 무왕 때 같은 경우는 당과 신라와 적대적이었거든요. 당과 신라와 적대적인 상태였고 자, 왜 적대적이냐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계승한 나라인데 아무래도 당과 신라가 나당 동맹을 통해서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과 신라와 적대적인 관계였고 특히 당나라를 공격한 거는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발해 밑에 있는 그런 말갈족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흑수말갈은 특히 당과 발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류하려 하다가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당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당나라가 여기 나온 지문처럼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자 당나라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신라한테도 요청을 해요. 너네 발해 좀 공격해주면 안 돼? 그래서 당이 신라에게 요청해서 심지어는 신라에서 발해를 공격한 적도 있었어요. 신라에서 발해를 공격한 적도 있었다. 성덕왕 때. 물론 이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어쨌든 기역은 무왕. 두 번째,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북쪽의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수도를 옮긴 때가 문왕 때고요. 문왕 때는 8세기 후반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문왕 때는 천도를 여러 번 하기도 해요. 수도를 옮기는 걸 우리가 천도라고 하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기도 하는데, 자, 수도를 어디 옮겼냐? 중경에서,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이렇게.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이렇게 여러 번 천도를 했던 시기가 문왕 때 8세기 후반. 자, 그리고 디귿. 국호를 진이라 하고 연호를 천통이라 하였다. 자, 나라 이름을 진, 그리고 연호를 천통. 그러면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고요. 고왕. 고왕 우리 보통 대조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6세기 말에 나라를 처음 세우게 되는데, 자, 그러면 고왕, 대조영. 자, 처음에 나라 이름이 진이었어요. 처음부터 나라 이름이 발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라 이름을 발해로 바꾸게 되고, 연호는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천통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디귿, 고왕.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선왕. 선왕은 9세기 전성기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전성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으로 하여금 너네 해동성국이구나, 발전했구나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했었던 게 바로 선왕. 자, 그럼 순서대로 해봅시다. 제일 먼저 고왕, 그 다음 무왕, 문왕, 선왕. 그래서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4번. 4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도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에 고려시대 중앙정치 기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국가정책 심의 결정기구로 중서문화성을 두었고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문화시중은 이품 이상의 고관인 재신과 산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자, 고려시대의 중앙정치 기구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봅시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중앙정치 조직은 일단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중서문화성은 재신과 낭사로 구별되죠. 재신은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를 말하고, 낭사는 산품 이하의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하급관리를 말하고요.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 그래서 문화시중이 수상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상서성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요. 상서성은 그 밑에 육부를 가지고 있고요. 육부는 이, 병, 호, 형, 예, 공, 부. 이호, 예병, 형, 공.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 병, 호, 형, 예, 공. 병이 앞으로 나왔다고 했죠. 자, 병부가 앞으로 나와서 이, 병, 호, 형, 예, 공의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성, 육부, 체제라고 볼 수 있고, 요 밑에 중추원이라고 해서 요 중추원에서 추밀과 승선으로 다시 구별되고요. 추밀 같은 경우는 이품 이상, 그래서 국가 기밀을 관장하고, 승선은 산품의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기구고, 그 다음에 3사, 단순 회계기관, 관리감찰기구, 어사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고려의 중앙정치조직이죠. 자, 그러면 1번 지문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고려의 국가정책 심의결정기구로 중서문화성이 있었고, 중서문화성의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은 이품 이상의 재신과 산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갈까요? 중서문화성과 더불어 중추기구로 국가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이 있었고, 자, 중추원은 국가기밀을 담당하는, 자, 둘 중에서 더 높은 게 이품 이상의 추밀이죠. 추밀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국가기밀을 관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왕명출납,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비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죠. 다시 볼게요.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국가기밀을 담당하는 추밀, 그리고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구성된다.
자, 이번 지문에서 이 두 가지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추미리 국가 기밀, 승선이 왕명출납, 그리고 중추원을 구성하고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에 두 개가 바뀌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3번. 고려 독자성을 띠는 중앙정치기구로는 식목도감과 도병마사가 있다. 식목도감은 법제와 격식 문제를,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를 관장했다. 자, 여기에서 재신,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재신과 그 다음에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추밀이 따로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기구를 구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기구가 도병마사와 그 다음에 식목도감이에요.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회의기구, 고위관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기구가 있고요. 자, 요 도병마사라고 하는 기구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고,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는 법제와 격식을 담당해요. 법제와 격식을 담당한다는 건 법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절차를 정한다던가 그런 역할을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자, 중서문화성과 육부, 그러니까 이성 육부 체제는 당을 모방한 거고, 그 다음에 중추원과 삼사는 송을 모방한 거고, 하지만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고려 독자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려의 독자성을 띠는 기구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고, 도병마사 국방 문제, 식목도감은 법제와 격식 문제다. 맞고요. 4번,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가 있었다. 어사대는 관리감찰기구. 그래서 관리감찰기구 체크 한번 해두시고, 자, 그러면 틀린 설명으로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5번 갑시다. 우리나라에서 활약한 승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종파 간의 대립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화엄 사상에 입각해서 화엄 일승 법계도를 만들었다. 자,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화쟁 사상을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중간파와 유식파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런 대립을 좀 융합하는, 여기서 화쟁이라고 하는 건 융합, 융화, 조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화쟁 사상을 강조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의상은 화엄 사상을 강조하고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책을 썼죠. 화엄일승 법계도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원효와 의상을 지금 같이 섞어놓은 거예요. 자,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종파 간의 극복 대립을 위해서 노력했다까지는 원효. 그 다음에 화엄 사상에 입각하여 화엄일승 법계도를 만들었다. 의상. 자, 그래서 가는 틀린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상은 진골 출신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관음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을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자, 의상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의상 같은 경우는 아미타 신앙과 더불어서 관음 신앙까지 같이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맞는 설명. 자, 다. 진울은 독경, 선수행, 노동에 힘쓰자는 개혁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고 천태종을 발전시켰다. 자, 진울이죠. 진울은 자,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불교를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결사운동을 주도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조계종을 창시하게 되죠. 자, 조계종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거고, 선종 중심 교종 통합.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천태종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거예요. 둘 다 종파 융합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자, 진울은 조계종이에요. 천태종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라 볼까요? 라. 자,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교선을 강조하고 무신정권의 보호를 받았다. 자, 라 볼까요? 의천은 일단 천태종을 창시했고, 천태종이라는 건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죠. 자,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자, 조계종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에요. 선종을 메인에 두고 교종을 합친 거고, 천태종은 교종을 메인으로 두고 선종을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의천이 있었던 시대는 고려 중기. 그래서 의천이 있었던 시대는 무신집권기 전이에요. 자, 진울이 있었던 시대가 무신집권기예요.
그래서 의천이 무신집권기에 무신집권자들의 뭐 지원을 받았다? 틀린 설명이죠. 자, 그리고 보우는 중국 천태종 16대 교조로 중국에서의 명성을 떨쳤다. 자, 보우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보우라고 하는 승려는 고려 말기에 활동한 승려로서 임재종을 도입하여 불교를 정화하려고 했던 그런 승려죠. 자, 그러면 보우가 지금 설명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거기 설명 한번 보세요. 천태종의 16대 교조가 되어 중국에서 명성을 떨쳤다. 자, 천태종의 교조가 된 사람은 의통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고려 초반기에. 그래서 보우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타당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 해심이라고 하는 승려는 진울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수선사결사, 그 다음에 조계종과 같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조계종의 2대 교주예요. 그래서 조계종의 1대 교주가 진울, 2대 교주가 해심. 그러면서 해심이 주장한 거는 유불일치설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유교와 불교가 일치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랬기 때문에 성리학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해심에 관한 설명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 있네요. 사 볼까요?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쟁 중에 사로잡힌 우리 포로들을 송환해 왔다.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다시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으로부터 포로를 송환을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서산대사가 아니라 사명대사였어요. 그래서 사명대사에 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자, 여기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2개,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원효, 의상, 진울, 의천, 보우, 해심, 자, 사명대사까지 해서 쭉 지금 승려들, 주요한 승려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시기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원효나 의상 같은 경우는 삼국통일 즈음이에요. 그래서 신라, 중대, 말하자면 삼국통일 즈음.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활동했던 승려고, 진울이나 의천은 고려시대, 특히 진울 같은 경우는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그 다음에 의천은 고려 중기, 문벌귀족들이 있었던 고려 중기. 자, 그 다음에 보우는 고려 말이에요. 충목, 공민 뭐 이때쯤이니까 끝에 고려 말쯤이다. 자, 그리고 해심은 진울의 제자죠. 그래서 진울과 같이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그런 승려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시대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보통은 고려시대, 뭐 통일신라 시대, 그렇게 특히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승려들의 순서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진울이 먼저냐, 의천이 먼저냐, 보우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승려들의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니까 쭉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특히 지금 많이 나오는 승려들이 많이 언급이 된 거예요. 원효, 의상, 의천, 진울, 해심, 보우 뭐 이런 승려들이 주로 많이 언급되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